안녕하세요. 부세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좀 분양권 관련해서 전매하는 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올해 분양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좀 이런 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분양권 전매에 관한 좀 문의들이 좀 많이 오는데 저는 이제 전매 제한 기간 동안 하지 말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제 우리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정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참고 삼아서 그 내용도 좀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네요. 일단 이제 올해 이제 분양한 거 이제 대부분 보면은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청약 과열 지구 뭐 이런 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든가 또 분양가에 따라서 특히 뭐 북일해 뭐 이런 데는 전매 제한이 이제 8년이 걸렸죠.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는 뭐 전매 제한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불법 전매했을 때 이제 걸렸을 때요. 이제 벌칙 관련된 좀 내용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런 전매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조건입니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 전매를 일단 알선할 수 없다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매 관련해서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예외 사항이 있는데 그거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일단 이게 뭐 계약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알선 행위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개사님이 어떤 알선을 한다. 이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분양권 이렇게 당첨이 되시면은 부부 공동 명의를 또 할 수 있다고 하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증여인데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원칙은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법률 조항에 좀 근거들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뒤에 알아보겠지만은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는 거는 우리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그 전매행위 제한 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원칙은 분양권 이게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일체의 전매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좀 나열을 하고 있어요. 한 7가지 경우인데요. 그 중에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부분도 불가피한 경우로 지금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전매 제한이 걸려있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주택법 64조에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뭐 전매 제한 기간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뭐 전매 제한 8년이라든가 5년도 될 수 있고 4년도 될 수 있고 그 지나기 전에는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에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중요한 거는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여기 증여 다 포함된 거죠.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여기서 아까 모든 행위라는 거는 알선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좀 제외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거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같이 말씀드리고 이런 전매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시행령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이게 한 7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매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사업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사업주체라는 거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 뭐 LH가 될 수도 있고 뭐 SH 아니면 어디 이제 지방 그 도시공사들이 될 수 있겠고 민간 분양인 경우 같은 경우는 민간 건설사가 될 수 있겠죠. 사업주체 뭐 대우 뭐 현대 뭐 포스코 뭐 등등등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매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 대부분 동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택 전매가 허용하는 경우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7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입니다. 전원이 다른 광역시예요. 특별자치시, 자치도 이런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전매를 좀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에서 인천으로 가요. 인천광역시죠. 여기 있는데 인천도 수도권이죠. 이런 경우는 전매 제한을 허용하는 이런 부득이한 경우로 좀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이제 부길이 이제 분양이 이제 당첨이 됐죠. 당첨이 된 분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전매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였죠? 또 사업주체 일단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해당 사실 여부는 우리 과세당국이나 사업주체나 이런 거, 이 사실관계는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할 거고요. 사실관계와 틀리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일단 또 불이익이 가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주택을 이제 그 부득이하게 상속을 받게 된 거죠. 이거 제가 이제 받고 싶어서 받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상속에 따라서 이제 취득한 주택으로 또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전매를 좀 허용해 준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불가피한 경우, 만약에 지금 분양권 지금 당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외 출장이 생겼다든가 해서 여기서도 그냥 본인 혼자 나가는 건 아닙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2년 이상, 세대원 전원입니다. 2년 이상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제 요럴 때도 분양권 전매를 허용해 준다는 얘기고요. 이것 또한 사실관계 여부, 나중에 의도적이지 아닌지는 그건 나중에 이제 과세당국에서 판단할 내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서 좀 부득이하게 이혼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당첨이 됐는데 배우자한테 이전해야 될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도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 이제 분양권하고 약간 좀 틀린 내용인데, 이주자 택지 있습니다. 요즘 신도시가 지정이 돼서 이게 상가주택이거든요. 이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이것도 원칙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공급을 받게 되면은 1회에 한해서 한 번 전매를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최근에 3기 신도시도 지정되고,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이주자 택지, 상가주택 이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은 요것도 다룰 내용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이주자 택지가 또 이렇게 경쟁 입찰로 되죠. 일반 공급. 근데 여기서도 좀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여건이 되면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이건 메인 사항이 아니니까 요거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 지방자치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이제 이행하지 못해서 이제 공매가 넘어갈 수 있죠. 이런 것까지 전매를 막아버릴 수는 없겠죠.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 분양권도 포함해서 다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조항이 있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있던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요 법률 조항의 근거로 인해서 분양권이 이제 당첨되고 나서 일체의 거래 행위는 금지지만은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를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된다는 얘기니까 이 내용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요.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시면은 요거를 좀 이용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사실관계 여부가 만약에 소명이 안 되면은 나중에 큰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부추기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아니지만은
이거 좀 위험합니다.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요런 부분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하는 경우고요. 이제 요거에 이제 해당하면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매가 가능하다 이 얘기고요. 다음으로 벌칙 내용, 강화된 벌칙 내용을 좀 한번 알아볼게요. 예, 벌칙은 어떻게 되냐? 일단 불법으로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전매사이제 적발된 경우에는 당첨 자체가 일단 취소될 수도 있음입니다. 예,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부동산 파리 대책 전까지는 원래 3년 이내의 징역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이었는데 이제 이게 좀 작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억 이하의 이제 벌금형으로 이제 예고가 됐습니다. 파리 대책 때.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손을 보고 좀 개정이 다시 됐어요. 어떻게 됐냐? 요거는 2019년 3월 19일부터 이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 때 이제 수익금 있죠. 내가 거기서 수익이 생기겠죠. 양도 차익이라든가 그런 거. 예, 벌금이 이제 3배를 예, 벌금으로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은 알선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중개사님이나 아니면은 뭐 누구든 이렇게 알선을 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3배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예, 법률 조항을 보면은 요게 이제 바뀌어진 벌칙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8년 12월 18일 날 개정이 돼서 실제 시행은 3개월 후였거든요. 예, 그래서 2019년 3월 19일 날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건 기존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이제 추가된 내용입니다. 다만 2호, 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예요. 2호.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볼 거는 2호입니다. 2호라는 거는 이거 분양권 이제 불법 전매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요럴 때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이제 요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면 초과는 하지 않겠죠. 근데 1,000만 원 조금만 넘으면 초과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만약에 2천만 원을 내가 뭐 불법 전매를 해서 이득을 챙겼다고 할게요. 뭐 심지어는 5천도 될 수 있겠죠. 요거를 3배 하면 얼마죠? 1억 5천이죠. 3천만 원 넘죠? 불법 전매로 만약에 5천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그러면은 1억 5천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강화된 조건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뭐 내가 걸리겠냐 이렇게 뭐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위례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한다면 너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면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함께 다룰 거예요. 지금 위례에서 지금 적발된 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위례 같은 경우는 불교의 전매 제한 8년이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암묵적으로 지금 전매를 하신 분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은 특히 이거 제 내용 잘 들어 놓으시고요. 예,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럴 때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예, 양도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등기 전매 또 70% 또 부담해야 되죠. 그리고 벌금은 벌금대로 될 거고, 예, 불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공증을 받는다? 공증받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다뤄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분양권 불법 전매, 뭐 알선 이런 행위는 좀 가급적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령 이렇게 제한이 들어온다고 해도, 예, 당장 뭐 어떤 이득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옛날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많이 좀 틀려졌습니다. 나중에 이게 엄청난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 제가 이제 적발 사례랑 어떻게 적발됐는지 그 내용하고 이제 득보다 더 실이 많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한번 내용을 좀 다뤄드리고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 있는데 이제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다고 했죠. 이럴 때 어떻게 부부 공동명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참고나 도움이 되셨나요?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